자, 증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자, 리포트 살펴볼까요? 오늘은 실적에 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1일자 리포트인데요.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정책과 실적 사이의 줄타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에는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G 하우시스 시작으로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삼성물산까지 다양한 섹터 내의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의 실적 발표 예정인 20개의 대형주 2분기 컨센서스 현황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개의 대형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실적 증감률을 좀 살펴보면 현대차가 마이너스 8.1%고요. 그리고 포스코 마이너스 11%,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09.9%, LG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50%.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겠다라는 분석을 이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오신 세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고강도 토크를 벌여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어닝 시즌의 피크를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 리포트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아 보이죠. 예상치를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7%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종목들의 실적은 저희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게요. 실적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어제 시장을 지난 일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제 시장에 정말 실망감을 줬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이요? LG화학이 어제 시장에 4% 빠졌죠. 오늘은 물론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LG화학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또 부각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디모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글쎄다 3분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과 함께 그냥 바로 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실적 실망의 망자만 나와도 그냥 대형주라도 4% 5% 빠지는 건 네.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물론 거래가 없고 한산하다 보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썼듯이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자성어라고 하죠.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증권사 레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사실상 너무나도 명확하게 요번에 우리 삼성전자 요번에 어닝 쇼크 나왔는데 누가 맞췄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 한 곳만 맞추고 우리 국내 증권사 다 틀렸거든요. 요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LG화학 실적 좋을 거다 해놓고서 또 2분기 실적 별로야. 3분기 바라봐야 돼. 이런 레포트 나오면서 어제 그냥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실적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하루가 멀다하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레포트가 번갈아 나오다 보니 지금 이게 이거 매수를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돼, 매수를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 실적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적 보고 사자. 또는 실적 보고 팔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어떤 흐름들도 그다지 거래량이 좀 한산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매수든 매도든 액션을 취하자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다 보니 이런 그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일단 이렇게 생각을 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2, 4분기 실적이 아까 우리가 이제 좀 보니까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사실은 올 연초에 들어올 때 대형주들 중에서 뭐 현대차가 됐던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됐던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2, 4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시장의 충격이 덜할 부분은 시장에서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다. 올해 연초에 아예 실적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오늘 그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LG화학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부류로 약간 좀 분류를 해 드리자면 작년까지 뭐 2년 연속 혹은 3년 연속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한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이제 1, 4분기에는 락앤락이 그랬고요. 네. 락앤락 같은 경우에 1,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뭐 중국의 유화라든지 유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뭐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턴어라운드 하는 원년입니다. 그 그룹 안에 있는 거죠. 실적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2, 4분기 실적이 이런 식이면은 올해도 주가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 자체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라서는 실적을 보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흔들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닝을 보실 때 단순히 전년 대비해서 밀린다 뭐 아니면은 뭐 컨센서스가 어떻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보시기보다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올해 연초에 아예 컨센서스 자체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기업 아니면 올해가 처음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 아니면 실적이 계속해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 몇 가지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어닝 시즌의 종목마다의 그런 분류마다의 관전 포인트를 보신다면 조금 더 종목의 주가 흐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2분기도 그렇지만 그 올해 내내 뭐 환율을 본다면 실적이 뭐 대형주는 좋을 수가 없다라고 좀 봅니다. 사실 뭐 수출 위주의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일 수도 있지만 또 안으로 보면 한계이기 때문에 그 외환에 이제 환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면 주가가 또 빠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이제 2기 이제 그 최경환 이 경제팀이 맡으면서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엔과 원화에 대한 이 환율 자체가 이제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이를 반영을 해서 아마 미리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뭐 이제 느닷없이 이제 IT주들이 사실은 뭐 이제 앙드레 코스토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락은 이 분노한 신의 이 노함을 어떤 환영과 같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만 이 상승은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불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최근에 어떤 IT주들이 급격한 폭락을 맞은 이후에 최근 보면 뭐 이제 토비스와 같이 어떤 카지노 내지는 IT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 성장판이 열리면서 주가가 뭐 한 2배 이상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IT라고 다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 캠트로닉스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한 8% 정도 올라가는 걸 보면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실적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이제 논하는 거는 거의 뭐 1분기, 2분기 한 6월까지는 끝났다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내용은 이제 어떠한 업황에서 어느 정도의 있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즉 성장판이 열려 있느냐를 이제 고르는 이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과거처럼 이제 실적이 당장 좋다라고 이게 찍는 이러한 시대는 이미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이야기 뭐 똘똘하게 이제 종목을 찍더라도 많은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가 업황이 열려 있는지를 좀 보는 이런 어떤 습관을 지금부터 좀 들여놓는 게 제가 습관을 들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그런 기업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닌데 시장 자체는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습관을 들여야지만 앞으로 어떤 시장 자체도 이 세대가 있는데 그러한 세대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네.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은 뭐 꼼책과 함께 하면 되겠죠? 꼼짝과 함께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믿고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네.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들이 뭐 저는 그 실적 수급표로 이렇게 매일매일 다운받아 갖고 이게 엑셀로 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매일 보거든요. 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달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외국인 매수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 정말 그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왜 살까? 왜 살까? 환율도 이렇고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3분기 실적도 별로 좋다고 안 하는데 왜 살까? 왜 살까 했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내 유보금 과세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유보금이 정말 뭐 많은 축에 속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하지만 배당률은 그 굉장히 배당 성향은 굉장히 좀 낮은 축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배당이냐 투자냐 둘 중에 하나를 유보금 갖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베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도 너무나 막연하게 실적 때문에 뭐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어떤 우리 안병희 대표님 말씀 성장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니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오로지 항상 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고객이나 회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보고 나서 하자. 보고 네. 나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 본다 하더라도 지금 불과 1, 2주면 다 끝날 텐데 그거 보고 나서 네.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이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희도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예상치가 긍정적인 종목들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이번 주에 핵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어닝 시즌인 만큼 투자자들은 실적 개선 종목을 찾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와 지난 분기 대비 성장한 종목들을 골라봐야겠죠.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해 대비 성장세를 보일 기업으로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제철,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OCI, S1을 꼽고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현대증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제철, LG상사, OCI, 롯데케미칼, 현대산업개발을 꼽고 있습니다. 자, 과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종목은 무엇일까요? 관심 있게 봐야 할 실적주들은 무엇일까요? 자, 내용을 보니까요, 뭐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정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 흐름은 어떨까요? 아니 근데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뭐 합니까? 주가가 뭐 안 오르는데. 네. 주가 맨날 안 오르고 툭 한 대 얻어맞고 툭 한 대 얻어맞고 2주 동안 올라간 거 하루 만에 다 빼버리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거 야 무슨 실적 성장주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물론 뭐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좀 나오고 그래야 어떤 실적도 접어들게 되는 거고 실적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러는 건데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고 뭐 비차익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대형주만 사들어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런 어떤 형태를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 명확한 것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우리가 좀 다뤘던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요. 중국이 오늘 보니까 2,070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중국이 2,100을 찍으면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실적은 뭐 좋네 나쁘네 그거는 일단 떠나서 뭔가 살만한 모멘텀 이제는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 뭐 내지는 뭐 이제는 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머징의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머징에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곧 올라가겠지 이런 어떤 기대 그다음 어떤 모멘텀 촉매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2075예요. 근데 준비한 차트를 제가 봤는데 준비한 차트를 보신다면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2007년도에 아주 뭐 그때 인사이트 펀드 나왔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와. 2,300 찍었단 네. 말이죠. 완전히 그때가 뭐 백두산 한번 꼭대기 정상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뒷산으로 된 거죠. 뭐 개수도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때가 이제 2009년부터인데요. 네. 2009년대부터는 저기 추세가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밑으로는 딱 2000입니다. 근데 2000은 결국에는 안 빠지더라.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거 다 뭐 차트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2000은 지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렴이 되면서 위로든 아래든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차트 모양인데
만약에 저 하락 추세가 상향으로 돌파되는 흐름이 2,100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에서 조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GDP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 뭐 성장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그 글로벌 경기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옐런 총재도 금리 인상 조기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황상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저렇게 좀 2,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저런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모멘텀이 될 만한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는 성장성이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그 증권사의 뭐 이러한 전망들 물론 좋습니다. 근데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될 만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증시가 될 만한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실적 듭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실적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컨센서스 우리가 봤잖아요. 컨센서스에서 실적이 쪽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박 차장님 말씀대로 반은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경기죠.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정했는데 그만큼 나오나? 이 증권사에서 추정했는 대로 나왔네. 박수 쳐주고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실적이 나온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네.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2, 4분기 우리 실적 발표 어닝 시즌에 들어서 일단은 뭐 2편을 보려면 1편부터 봐야 되니까 1, 4분기 실적 그 어닝 나왔던 부분에서 실적 괜찮게 나왔던 당기순이익 증가율 상위 기업군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그거 같이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들 말고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사실 1, 4분기에 그 실적 발표를 이제 괜찮게 했던 지금 증감률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들 중에서 대우건설 요즘 잘 가고 있죠. 네. 근본적으로 만도도 그냥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1, 4분기 기준이니까 SK하이닉스도 뭐 잘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어닝 시즌에서 실적을 맞춰야지만 그 종목을 수익 날 수 있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2, 4분기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을 게 단순히 1, 4분기 실적만 좋은 부분, 2, 4분기 실적만 좋은 부분 잡지 마시고 1, 4분기 실적 좋았던 기업이 2, 4분기도 좋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2, 4분기 실적보다는 연속성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적었는데 관전 포인트를 그렇게 보시고 컨센에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냥 축구 경기 보시듯이 그렇게 하시고 네. 일단 확정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재빠르게 실적 부분을 다시금 분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을 더 봐야 될까요, 안병일 파트너님?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었나요? 1분 정도 있거든요. 투자자 네. 여러분 정리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꼼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3055번님, 줄기세포 치료 중국과 일본에서는 허용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좀 시정돼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3310번님, 분자생물학 전공자로서 봤을 때, 전문가 분이시네요. 네. 바이오 쪽에서 유의미한 실적이 찍히기엔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줄기세포는 진짜 아직 뜬구름이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8002번님. 자, 빠른 고령화 저출산 바이오주 제약 업종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다. 은그릇은 녹슬지 않는다. 멀리 보고 투자하자. 네, 다들 정말 고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시청자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토킹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시청자의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보여주시죠. 네, 30%로 안병일 파트너가 오늘 토킹을 하셨네요. 28, 29, 축하드립니다. 30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거를 표를 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도 한번 볼까요? 발표해 주시죠. 당첨자 밑으로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투자와 정보를 꼬집고 뒤집는 과감한 고강도 토크 매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화요일 저녁 좀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손을 들면서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